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1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 자리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거 굉장히 의외시죠. 제가 분명히 엉뚱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게 얘기하면 아주 참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 당초 국토위 행이 예상됐던 김진애 원내대표. 하지만 당분간은 법사위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엇갈린 상임위 배정에 대한 열린민주당 입장, 잠시 후 1부에서 김진애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 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 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북한의 다음 행동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의 군대 재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We are not the policemen of the world. If our people are threatened, we will never, ever hesitate to act.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절대로 행동을 주저하지 않겠다.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었는데요.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해서 현지 반응 살펴봅니다. 그리고 3부 경제 베스트 라인업 시간에는 어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반응까지 시네리 뉴스포터 에디터와 짚어보고요. 경색된 남북 관계와 국회 원구성 등 전국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 4부 민심은 숫자다 코너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6월 18일 목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도시재생 전문가는 법사위에, 법조인은 국토위에, 예상을 벗어난 열린민주당 두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사보임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단수의 정치를 펼친 거 아니냐, 한편에선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열린민주당 입장 들어봅니다. 법사위 배정받은 김진애 원내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당선되고 처음 모셨으니까 일단 당선되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법사위 회의가 열렸던데, 오늘 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추미애 장관에게 질문을 좀 날카롭게 하시더라고요. 날카롭게 해야죠, 당연히. 네. 아니, 오늘 사실 이제 월요일 날 상임위원장 6개 먼저 이제 뽑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법사위원회는 화요일 날도 열었고요. 예. 오늘 열고 이제 지금 엽니다. 열심히 이제 야당이 좀 들어오라고 지금 열심히 열고 있는데 오늘 정말 법사위가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없었어도 얼마나 팽팽하고 긴장감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출신인데 어쨌든 네. 불러서 그런 얘기 하셨죠.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아니 얼마나 기대를 하고 그 결기와 강단과 그거 다 어디 갔냐. 예. 뭐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예. 오늘 기분 나쁘신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과거에 같은 당에서 단수밥도 드시고 했었는데. 예. 서로 기대했었는데. 예. 네네. 그러면서 지금 한명숙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이걸 왜 감찰하지 않고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냐 이 점에 대해서 좀 지적하셨더라고요.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굉장히 큰 뉴스를 제가 공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은상 씨라고 예. 한만호 씨의 수감 동료였던 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수감 중이에요. 예. 이분이 자필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필 편지를 읽은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감독관실로 바꿨잖아요. 예. 배당을. 예. 거기에서 조사를 6월 25일 날 조사를 나오겠다고 그러는데 그 조사는 응하지 못하겠다. 예. 왜냐하면 거기는 다 이미 측근들이고 그리고 그 측근들이 실제로 한명숙 그 모사를 위증교사 모사를 다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고 수사를 받을 수가 있느냐. 결과는 그래서 못할 것이다. 못하겠다.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 감찰을 직접 하든가 아니면은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수사에는 그거는 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하겠다. 이런 편지를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예. 현지에서 읽고 나중에 저기도 조용해졌어요. 정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도 어떻게 이런 편지를 얻었느냐. 그 다음에 엄지척하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요. 그럼 법사위에서 그 편지를 최초 공개하신 겁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는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그중에 한 당사자가 직접 자필 편지를 쓴 거잖아요. 핵심 더군다나 증언자일 장관 수 있죠, 앞에서. 그 사건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은상 씨는 당시에 그 위증을 그 요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기사가 한 줄도 안 났어요. 기사가 한 줄도 안 나고 다만 뭐 추미애 장관한테 좀 세게 했다 뭐 이런 정도만 나와서 이런 게 기사가 안 되는 거 정상적인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오면서 제가 기다렸는데 저영 나오질 않아서 이게 뭔가 왜냐하면 솔직히는 제 솔직한 심정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검찰에만 불편한 게 아니라 사실은 법무부에도 불편한 뉴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동영 여기에 나온다는 걸 너무 다행으로 알고 막 뛰어왔어요. 예, 한만호 비망록에서 한만호 씨가 주장했던 내용과 한은상 씨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한 게 지금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검찰의 위증 의혹이 지금 있는데 뭐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거죠. 네. 거기 3명이 있는데 지금 한 명이 그중에 이제 한은상 씨고 네. 또 최 씨가 있는데 그 사람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법무부에 진정을 그렇죠. 한 사람이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비망록과 겹쳐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네. 입장이어서 근데 한은상 씨 이야기는 그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인권감독관은 윤석열 총장과 다 한 몸뚱아리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조사 못 받겠다. 네네. 그리고 이게 바로 내용이 이게 뭐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입증하려고 그러는 것도 예. 아니고 이건 수사 과정 중에 생겼던 비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이 이거는 있느냐. 인권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건 비위에 대한 거다. 비위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게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님 생각은 이걸 인권감독관에게 맡겠다고 하는 것은 제식 부적절한 감싸기 거죠.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라고 이제 이후 또 뉴스가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예.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이게 검찰에서 감찰부에서 이미 한 달 이상을 조사를 해온 건데 예. 그걸 뺏어서 인권감독관실을 하는데 그 과정이 이상해서 다음 회의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부적절하게 배당한 거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예. 겁니다. 그러면 한은선 씨 입장은 지금 인권감독관에서 조사하러 오라 했는데 그건 받지 않겠다. 네. 못 믿으니까. 네. 그러나 법무부 감찰은 받겠다 이 말씀이죠. 법무부 감찰이나 아니면 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감찰부에서 하는 받겠다. 거는 받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아니 추미애 장관이요. 제가 그래서 추미애 장관 제가 이걸 듣고 있다가 좀 실망해서 더 세게 좀 한 건데 예. 일단은 인권감독관이 조사하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다. 미진하면 하겠다는 겁니까? 네네. 미진하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깜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거는 법무부에서 먼저 감찰 지시를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은 검찰에서 일종의 항명을 해가지고 가로채기 한 거죠. 가로채기 예. 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예. 저는 6달 동안 도대체 뭐가 달라진 게 있느냐 이런 예. 얘기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죠. 뭐 이렇게 되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번 불러서 왜 감찰을 받지 않고 당연히 불러야 되는데 예. 워낙 저희가 업무 보고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아니고 이제 대검은 아마 다음번이나 그 다음번일 텐데 대검에서 하더라도 총장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원래 차장이 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이슈가 뜨거울 때는 당연히 검찰총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저희가 좀 이제 약간 푸시를 좀 하고 있는데 뭐 대검 내에서도 오히려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검찰총장이
왜 법사위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솔직히 저는 법사위에 와서 이거를 이제 처음 발견하고 이러는 건데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아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그거는 공개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이고. 그래서, 고상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예. 네. 뭐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안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오늘 이야기한 한은상 씨의 편지 단독으로 공개했는데 그것도 아무 언론도 안 써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시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네. 뭐 우리 방송 나가면 받아 쓴 언론이 또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했던 게 네. 우리 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이제 도시재생 전문가이고 국토위를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은 최강욱 대표는 당연히 법사위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근데 두 분이 바뀌었어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뭐 서로 간의 아바타 역할을 당분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워낙 좀 뜨거운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뜨거운 시간을 좀 지나서 서로 간에 좀 역할을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보임은 분명 가능합니다. 예. 사보임은 저희 원내대표,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섭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가 신청을 하고 그 대신 국회의장이 오케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임시회의 기간 중에는 못해요. 그러니까 6월 달에는 못하는 거고요. 7월 달에는 이제 중간이니까 할 수 있고 정기 국회 때는 30일이 지난 다음에 사보임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저희가 좀 때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국회의장이 뭐 최강욱, 김진애가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을 테니까 네. 나중에 사보임 한다 그랬을 때 반대하진 않겠죠.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요번에 많은 분들이 예. 이렇게 하고 나면 좀 반발도 해야 되고 국회의장 비판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간의 우여곡절을 다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리고 앞으로 또 생길 그래서 제가 신모 원료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깊은 뜻이 있고 또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예. 여러 가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국회의장님의 또 입장을 또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령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사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것 때문에 이해 충돌의 사안 때문에 이제 법사위 배정이 조금 힘들다 하는데 이게 한 개인 사안이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황운하 또 미래통합당에서 김기현 이런 예. 사람들이 유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황운하, 김기현, 최강욱 다 법사위를 원했는데 묘하게도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거기 들어갔을 때 우리 또 언론이 어떻게 쓸 것인지 뭐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아마 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추측하고 계신 거죠. 추측을 하는 것뿐입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열린민주당 내에서는 사보임이 가능하고 또 그런 생각도 혹시 뭐 있겠죠. 제가 칼을 쥐고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오히려. 예. 제가 법사위를 견뎌내는 것도 힘들고. 예. 솔직히 토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정책 보좌관이나 다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예.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일성이라고 할까요? 네. 뭐 어제 법사위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엉뚱하게 할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드린 뜻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평소에 얘기하는 소신이 우리나라의 이 법조계가 너무 큰 힘을 갖고 있다.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다음 요번에 국회에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너무 많다. 들어왔다. 예. 왜냐하면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일부러 문제 만들어서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비법조인이 국민의 시각을 가지고 또 상식과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있는 동안에는 하여튼 그 생각을 할 거고 그게 예. 좀 저쪽에서는 엉뚱하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엉뚱한 것이 국민들한테는 좀 당연하게 보이는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는 것도 못마땅하다 이런 말씀하셨죠. 말도 저도 당했었고 18대 때. 예.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몇 달씩 그냥 묻고 있고 결국은 또 뭘 바꾸라고 그러고. 근데 바꾸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말 자구나 체계가 아니라 그 법 내용 자체를 바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점에서는 제가 또 그 겸임 특위로 제가 운영위에 배치가 됐습니다. 예. 근데 운영위가 바로 국회법에 대한 거를 보는 데거든요. 국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 자구 심사권에 대한 거를 이제 뭐 삭제를 하든가 예. 아니면 딴 데서 하게끔 예.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준비했던 게 이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 박주민 의원이 냈던 거 이거 같은 네, 겁니까? 저는 뭐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왜 취지는 비슷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예, 조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저도 좀 부분인지. 토론을 하게 될 건데요. 예.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것도 18대부터 12년을 묵힌 거거든요. 예. 12년 묵힌 거 이번 21대 국회 초반부에 안 하면은 이것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 꼭 해야 되고요. 박주민 의원님하고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할 거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법사위에서 다루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그래서 제 1호 법안이 법사위 사안입니다. 그래서 잘 됐네요. 이것도 운명이 된다. 그래서 그거 될 때까지는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네. 박주민 의원이 낸 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 세입자가 원하면은 계속해서 계약을 무한적으로 계약해 같은 준다. 내용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2+2+2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양쪽을 좀 밸런스를 봐야 되는데 임대차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도 있고 그리고 또 임차인도 요새는 또 자주 움직이는 사람도 꽤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보면은 시장의 임대주택 시장의 안정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지금 무한 계약 갱신하는 거는 아직은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무한계약갱신은요, 상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노포들을 이제 보호하고 하는 점에서는 필요한데,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하기에는 좀 이르다. 그 전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하여튼 어떤 경우든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꼭 이번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일각에서는 사회주의법 아니냐 이거. 모든 왜냐하면 제가요, 예. 모든 선진사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하고 있고, 유럽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른바 사회주택에 관련된 공공임대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민간임대를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민간임대가 많은데 민간임대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우리 주택시장도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을 좀 여쭤보면 그 19일 그 박병석 의장이 말한 게 19일이니까 내일입니다. 그런데 조영 원내대표는 절에 가 계시죠. 예, 절에 가 계시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뭐 내일은 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뭐 당장 지금 미래통합당의 리더십이 지금 없는 와중에 뭐 이거를 추진한다는 건 한 번 더 주말을 넘기는 시한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가 되면 일단은 뭐 단안을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단안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솔직히 강경파, 그 다음에 어느 만큼은 이제 협상파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합리파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조절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제 가합의 안에 있는 7개 상임위, 그 중에는 예결위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거를 받지 않겠느냐. 그걸 받지 않고 7개 아무것도 안 받고 우리는 법사위가 아니면은 도저히 못하겠다. 예. 이렇게 하기는 좀 저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만약 안 받는다면 다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염없이. 그렇다 그러면은 글쎄 미국식으로 미국에는 사실 뭐 한석만 더 많아도 다수당이 전 상임위를 다 위원장을 하면서 국정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넘어가야 될지 그럴 때는 또 저희가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있겠죠. 미래통합당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지 근데요. 않겠느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6월 임시국회가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저희 추경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기재위가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그 추경 얘기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북한 문제 있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국방위도 아직 저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예. 네. 코로나19 때문에 기업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빨리 그렇습니다. 추경을 통과해 달라고 네, 얘기하고 바로 있어요. 그겁니다. 급하기 네,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남북 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네. 통일부 장관이 사직서를 낸 상태고 그 일각에서는 외교 안보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열린민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제 생각이라고 얘기를 좀 해야 그래요? 되고요. 예, 예. 네네. 저희가 아직 그거에 대해서 뭐 당론을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예. 않았고요. 저는 어저께 사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시할 때 좀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좀 경계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북 라인도 그렇고 대미 라인도 약간은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요번에 폭파하는 게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시작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긴장이 좀 더해질 거고 저는 아마 이게 9월 달까지는 계속 점증하는 단계로 갈 거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이 메시지를 좀 관리를 하려면 메시지를 바꾸고 네트워크하고 지금 이제 교섭하는 루트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 뭐 합당이라든가 혹은 뭐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근데요 간다든가. 예. 요새 보니까는요 합당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열린민주당 소금 역할 너무 잘하고 있고요. 저쪽에서 못하는 얘기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고요. 예.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협의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솔직히 이번에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뭐 국토위 이제 법사에 어림도 없다고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세계 상임위를 하게 된 데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뭐 글쎄 배려라고 그럴까 어느 만큼 협상이 된 것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새는 좀 저희가 의석수만 조금만 더 많으면 최고인데. 예. 근데 지금 네. 뭐 요즘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당 지지도는 선거 때보다는 더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희가 3위입니다. 예. 저희가 3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법사이든 국토이든 맹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